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 재미있게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독한 땡땡땡 채팅방.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니 이게 왜 유행이고 어떤 방인지 일단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고독한 땡땡땡 뭐 채팅방 이렇게 하는데 땡땡땡은 예. 그 안에 뭐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동물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고독한 여행가, 예. 고독한 기니피그, 기니피그, 예, 고독한 여행가 이렇게 돼 있어서 예. 뭐 음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또 스타 이렇게 다양해 또 TV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건 결국엔 누구에게나 다 개방이 돼 있죠. 맞아요. 그 본명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 아이들 예.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들고 나가는 거를 본인 뜻대로 하기 때문에 뭐 맞아요. 제한도 없고요.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맞아요. 모르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교 금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채팅방이라고 하면 친해지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하는데 예. 여기서는 친해지면 안 되고요. 예. 오히려 친해지지 않는 걸 권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고독한 땡땡땡이 들어갔는데 전혀 고독하지 않은 방이 될 만큼 예. 지금 뭐 만여 개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오픈 채팅방이 생겨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진짜 보니까 제 주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꽤 있어요. 네. 일단 저희 딸이 하고 있습니다. 디오 그 고독한 채팅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네. 이 디오의 사진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도경수 채팅방이죠. 도경수요? 예, 그러면서 아이돌을 디오가 역시 누군지 좋아하는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네. 엑소에 빠져 있어가지고 빠져 있어가지고. 아직도요.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보면 진짜 남녀노소 그냥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는다는 게 그 오픈 채팅방의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왜 인기가 있나요? 근데 일단은 고독한 땡땡땡 뭐 채팅방 얘기를 했지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을 좋아하는 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 오픈 채팅방 가서 사진을 무한정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화 방식이 이미지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미지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사진만. 거의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사실 대화를 한다는 거는 독해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타이핑하기 너무 힘들어.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바로 올리면 되거든요. 예. 물론 간단하게 거기다가 이제 뭐 몇 마디 얹을 수는 있겠죠.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화를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뭐 점심을 먹으려고 하냐 그러면 뭐 스타의 그런 이미지사진 올려놓고 예. 거기에 짬뽕, 짜장 이 정도만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환영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또 이렇게 환영한다고 해가지고 네, 뭐 악수한다든지 웃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미지 사진을 하기 때문에 특히 스타들의 이런 고독한 땡땡땡 CG가 유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워낙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광열 씨가 나왔는데요. 정광열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본인이 만들었다고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 본인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팬클럽하고도 상관없고.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익명 채팅방이 언제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게 일본 드라마에서 유래했다는 이제 그런 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예.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기가 끌었고요.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고독한 이제 중년 남성 직장인이죠. 고로라는 그 예. 인물이 등장하는데 맛집을 찾아다니죠. 맞아요. 예, 맛집을 이렇게 찾아다녀요. 예. 그런데 뭐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혼자서. 혼자 먹어요. 예. 그래서 고독하게 먹는데 예. 그건 보는 사람 입장이고 예. 예, 본인은 스스로 굉장히 즐기는 거죠. 아하. 그만큼 이 전제는 뭐냐면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할 거고요. 또 뭐 많은 인간관계가 얽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즐기는 그런 측면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이 미식한 고독방이라고 누가 패러디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음식을 혼자 먹듯이 채팅방에 가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뭐 이미지라든지 뭐 연예인 사진일 수도 있고요. 또 고양이 사진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어떤 그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다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 혼자만의 즐기는 것이 아니고 공유하는 그런 오픈 채팅방인 아, 거죠. 이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예요. 사실 네. 보니까 이제 즐기는 주체는 1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공유하다 보니까 1인이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이미지로서 여기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네. 올리건 말건 누가 터치도 안 해. 네. 반드시 뭘 해야 되는 조건도 없어. 그리고 언제든 심심할 때 여기 들어가면 별로 서로 인사할 필요도 없고 네. 그 격식이라는 게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배터리는 많이 단다고 그래.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진짜. 보다 보면은 예. 너무 이제 많이 사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음식 관련돼 가지고는 뭐 하루에 1000장 이상이 막 수시간은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걸 일일이 다 따라가기도 힘들었던 정도로 예. 고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관계들 때문에 수평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관계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SNS 중에도 카톡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갇히게 되면 못 예. 나와가지고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진짜. 가지고 지옥 예. 카톡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밤 야심한 시각에 몰래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다시 그냥 아침 넣으면 다시 들어가 있어요. 또 이제 강제 이렇게 소환하기 때문에 맞아요. 고마운 게 아니고 또 울고 막 그러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예. 오히려 이 업그레이드 할 때 빠져나왔을 때 굉장히 속 시원한 경우가 많았는데 예. 그건 이제 자발성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상황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특히 SNS 지옥이 되다 보니까 예. 그냥 텍스트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이미지만으로 흡입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젊은 층 중심으로 이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고독한 땡땡땡 채팅방 시리즈로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 문화의 어떤 한계점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단적 저항 문화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이 아주 눈부신 활약들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주변에 내가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하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또 다 아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고독한 그 미식가방 같은 데 딱 들어가서 음식 사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일단 이 기성세대하고 다른 2030 세대의 그들만의 독특한 놀이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선물 교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최근에 트렌드가 사실 김생민 그 열풍도 있었지만 예. 대체적으로 소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자기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놈코어 같은 경우가 이제 노멀의 코어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삶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쓸모없는 선물 교환 같은 경우는 쓸모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구멍난 어떤 장갑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혹은 의미 없는 것들에 의미 부여하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랜선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랜선이라는 건 인터넷 선이고요. 그렇죠. 집사는 서번트의 개념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직접 키울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남이 키우는 반려동물 사진들, 특히 이제 고양이 사진 막 올라오면 거기다가 정말 예뻐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랜선 집사인 거죠? 그렇죠. 이제 랜선으로 이제 마치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제일 만족하는 것인데 그래서 연장선상에 또 랜선 이모, 랜선 삼촌도 있거든요. 자기가 애를 키우지 않는데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 다른 사람의 애를 너무 예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랜선 이모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한편으로 좀 약간 씁쓸하기도 한 점이 있는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키우지 못하고 또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까 쓸모없는 선물의 교환이라는 것도 내심으로는 좀 의미 있는 선물들을 많이 나누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은 측면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어떤 하위 문화로서의 저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재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사회적인 어떤 이면의 모습들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하나의 그 사인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관계를 요구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책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뒤통수를 치는 그런 문화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소통 트렌드 계속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외로운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즐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참 오픈돼 있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좀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익명성 속에서도 그런 어떤 자기의 실명이나 실제 어떤 존재와는 상관없이 즐기고 공유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가 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저는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배적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즘에 아무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를 이제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 고독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비즈니스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 이게 비즈니스화가 돼 있어요. 어. 그래서 랜선에 관련돼도 비즈니스화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자발적으로 그냥 공유할 수도 내버려 두시고요. 네. 좀 비즈니스로 너무 사업화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비즈니스화하지 말자. 네. 예, 이게 마지막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